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주지 않으니까 청와대가 국무회의라는 디투어를 통해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대통령이 서명하고 제가 했습니다. 이제 공포하면은 법적 효력이 발효됩니다. 평양선언은 바로 법적 효력이 발효될 것 같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는 일단 북쪽에 보내보고 북쪽에서 해도 좋다 말이 나오면 그때 가서 공포하겠다는 겁니다. 뭐 북쪽이 우리 상위 정권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에 대해서 법학자들 내에서도 진짜로 분분합니다.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법학자뿐만 아니라 정치인까지 끼들어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아니 국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국회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행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걸 비준을 한다? 오만의 극친이 어쩌고 저쩌고 난리가 났어요. 왜 이거 합니까? 이 남북관계, 이 청와대 얘기는 먼저 법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니 순서상으로 봐도 판문점 공동성명이 먼저 동의되고 비준을 거치는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평양 선언을 비준하든 말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판문점 공동선언하고 평양 공동선언은 별개의 문제다. 독자적인 선언이다. 그럼 먼저 한 걸 탓하지 않겠다 그러면 뭘 근거로 해서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는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비준하느냐. 아, 이거 법에 위반되는 거 없냐? 없다. 남북관계 발전법을 보면은 21조에 보면 이게 재정적인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쉽게 말해서 돈이 들거나 법을 개정하는가 입법사항과 관계되지 않으면은 국무회의에서 비준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법제처 얘기는 또 뭐냐고. 법제처는 뭐라 그랬어요? 평양 공동선언 자체가 판문점 선언 이행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을 먼저 비준 안 하고 평양 공동선언을 비준해도 된다. 그래요? 그렇다면 판문점 선언 이행하기 위해서 2,986억 원? 예산까지 지금 태우고 있잖아요. 예산 태워놨잖아요. 만약에 평양 공동선언 자체가 판문점 선언 이행하고 같다고 법제처가 얘기한다면 그 예산은 뭡니까? 결국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돈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말한 21조에 이건 돈 드는 거 아니라면서요. 돈 드는 거 아닐 경우에 비준해줘도 된다면서요. 아니 같은데 돈 쓴다면서 같은 거라면서 근데 이 돈 쓰는 거는 재정적 소요와 관계없는 겁니까? 질의멸렬이에요. 이연령 비연령 아전인수격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또 뭐라고 청와대를 통해 얘기합니까? 이 평양 공동선언을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준을 해서 법적 효력이 발효된다면 접경지역 국민에게 크게 도움되겠다.
제 귀에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문산 파주 땅값 올라라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이미 많이 올랐지만 너들은 땅 투기해도 된다. 땅 사고 싶으면 서울 시내에서 집 산다고 아파트에 투자하지 말고 그거 하라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총소리 안 나면은 안전하죠. 과연 총소리 안 날까요? 이미 4월 27일에 북쪽이 우리의 NLL 인정한다 해놔놓고 NLL 인정을 하지 않고 NLL 무시한 일을 북한 인민무력부가 수도 없이 지금 되풀이 하는데 국방부에게 물어보니 북쪽이 NLL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는 듯한 위법 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국민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 방송을 통해 말도 안 된다는 거 다 알아. 그리고 남북 관계 발전법을 처음 초안한 사람이 전 통일부 차관 김천식 차관이에요. 이분은 이 법을 만들 때 뭐라 얘기했냐면은 그 차원에서 본다면 평양 공동선언이나 판문점 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다. 비준이 필요 없는 거다. 비준을 요하는 게 아니다. 이분 말로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임종석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평양 공동선언하고 이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은 원칙적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정치적이라고 안 했으나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거에 불과하다. 아니 선언에 불과한 것을 선언문에 불과한 걸 뭐 때문에 비준을 하느냐고요. 이 꼼수가 다 보이죠. 뭐 마른 접경지역의 이득을 보고 또 우리 한수도 떠서 정말 인권 변호사인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이거 해놓으면 북한 주민 인권 정진에 큰 도움이 된다. 어떻게 인권 정진에 도움이 될까요? 이거 해놓으면 김정은이가 고사폭 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 안 한대요? 북한의 정치 수용소 다 없앤대요?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북한 인권 정진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북한 인권 정진에 도움이 된다고 정말 이런 말씀 하시려면 먼저 북한 인권 관련 예산 108억을 8억으로 93% 삭감한 것을 108억의 2배 정도로 올려놔 놓고 우리도 이런 조치를 하고 있으면서 평양 공동선언을 비준해주고 있기 때문에 평양에게도 똑같이 북한에게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북한 인권을 위한 인권 정진을 위한 활동을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이런 최소한의 멘트라도 팩트라도 나와야 북한 인권 정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하고 있습니까? 이 보세요. 쇼하는 방법이 2007년하고 똑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갔다 와서 2007년 10월 4일 정상회담하고 돌아왔어. 북쪽하고 정상회담 한 내용 비준하려고 하니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니까 국무위원들 불러 앉아가지고 서해 평화수역 합의 국방장관 회담 정규적으로 하는 것 이거 비준했어요. 지금 똑같은 방법을 오죽하겠습니까? 그 당시 비서실장이 지금 대통령이 됐으니 그 방법을 그대로 이런 방법이 있다. 국회가 판문점 공동선언 가지고 비준 안 해주려고 딴지를 걸면 우리 다른 방법이 있지롱. 내가 국무회의 소집해놓고 하면 되지롱. 11년 전에도 그렇게 하던데. 날이면 날마다 국민은 개돼지 되는 느낌입니다. 전응화되는 느낌이고
비준할 필요도 없는 정치적 선언이에요. 이건 사실은. 법적 논리, 나는 율사는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보자고요. 상식선에서. 왜 이렇게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야. 이 난리를 치는 이유. 이거 해놔야 12월 안으로 김정은을 서울 모시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서울 와서 평양 선언이 아닌 서울 선언 하겠다고 판문점 선언에서 얘기했잖아요. 봤지? 내가 국민들에게 약속했어? 남북 간에 혹은 한반도 영원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 연내 김정은을 서울 답방하는 걸 내가 구체적으로 이행했지. 김정은 위원장도 만족하며 행복해가며 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의 프로세스에 큰 감동을 해서 서울까지 내려와서 서울 선언을 채택하셔서 이거 보여주려고. 그 전 단계 또 있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김정은의 호감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열심히 하고 있어. 유럽 가서 떡판 치고 왔지만 그건 걔들이 하는 일이야. 결국 남북 간의 문제는 우리가 판문점 선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끼리 해결해야 돼.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에 앉아서 남측 대통령으로 앉아서 남측 우리 문 대통령 쓴 용어로 남쪽 대통령으로 우리 쪽 설득은 충분히 해둘 거야. 봐. 판문점 공동선언 비준했잖아. 남북군사합의서 비준했잖아. 이 정도로 더 적극적으로 당신한테 충성하고 협력한다는 증거를 뭐로 보여주겠어? 믿어주시오. 김정은한테 짜증하는 거야 이거 지금. 비비는 거야. 비비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이유는 서울 답방, 서울 선언문 채택하고 싶고, 두 번째는 김정은한테 나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세 번째는 남북 경협 돈은 갖다 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돈 갖다 주는 거 그냥 뭉티기 돈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철도도 넣고, 도로도 넣고, 등등등. 북쪽이가 공장도 만들고, 기업인들이 눈치만 보고 있어. 바짝 쫄아 있는 거야. 미국에서는 죽이겠다 그러지. 하기만 하면 대북제의 세컨다리 보이콧까지 걸겠다고. 내가 은행 7개에 지금 워닝 준 것만 해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아들었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자기들 기업이 운신에 폭이 없어. 사실 가고 싶지도 않아. 북쪽. 코끼리 같잖아. 그래서 제발 법적 근거가 없어 북쪽에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이걸 떡 내면서 평양 공동선언 내면서 법적 근거 여기 있어. 투자해. 국내에 엉덩이 빼고 있는 대기업 북쪽 투자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평양 공동선언을 무리수를 떨면서 앞뒤 순서도 맞지 않는데 돈 안 드는 일이라면서 돈하게 관계없는 북쪽에 돈 갖다 주는 일 아닌데 왜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이걸 비준을 하느냐고. 그리고 남북 군사합의서 북쪽에 보내서 북쪽과 문건을 교환한 후에 공포하겠다고. 문건 교환해서 북쪽이 우리가 남북 간에 합의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면은 사실 더 많은 거 요구할 것도 없어요. 줄 거 다 줬잖아. 비행 금지하고 비행 정찰 안 하고. 에? 국방부 차관이란 양반이 월간 중앙에 나와서 서해 평화 수역에 선을 건 우리 서해 NLL 라인으로 기준을 해서 남쪽으로 군사분계선, 해상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58km, 북쪽에 50km, 남쪽으로 85km, 북쪽으로 50km 한 거, 우리 손해본 거 절대 없다.
NLL에서 덕적도까지 32km인데 NLL에서 초도까지 50km. 우리가 더 덕봤다. 덕적도가 어디예요? 덕적도가 인천에서 배 타고 시속 30km도 안 되는 느린 배를 타고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데예요. 덕적도 서해 5도가 북한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최전방 기지면은 덕적도는 최전방 후방 기지인 겁니다. 가장 가까운 후방 기지야. 거기까지를 북쪽에게 내놓고 있어. 인천, 서울 마음대로 포격하고 마음대로 공격해도 된다는 거로 남겨놔놓고 초도하고 남포가 몇 킬로야? 초도하고 평양이 몇 킬로냐고? 100km가 넘어요. 그리고 뭔 얘기했어요? 이거 85, 50인데다가 육지 쪽은 북한이 더 양보했다? 해주에 있는 기갑부대? 어디로 물려? 걔들이 그냥 뒤로 물리겠다. 좋아하시네. 5군단, 1군단으로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뿡 뚫고 놔놓고 우리는 뿡 뚫고 놨는데 그리로 기갑부대, 북한에서 가장 강하다는 기갑부대를 거기 잠재워 놓고 비닐 카바 뒤집어 씌우고 놔두겠어요? 와, 진짜 우리 차관님 너무하십니다. 어? 국방연구원에서 20년 동안 내가 한방에서 밥을 먹고 지낸 사이지만 원래 그분은 저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국방연구원으로 있을 때의 생각이 다른 것까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국방을 지금 형해화하고 있는 거야. 장관, 이 남북 군사 합의서를 법적으로 효력이 발휘되도록 공포를 한다. 완전히 미쳤어요, 이 나라가. 완전히 미쳤어요. 아니, 북쪽에게 경제협력을 돕기 위해서 돈을 좀 갖다 주는 거는 저는 차라리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핵약도 갖다 주고 아동을 지원하고 이런 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권. 영유아들 우유 갖다 주고 필요해요. 통일되더라도 걔들 전응아 영양 부족, 우리가 다 영양 부실한 애들 우리가 다 돈 들여가지고 감당해야 돼. 그리고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해. 그러나 이건 남북 군사 합의서를 지금 합의한 내용들을 보세요. 완전 무장해제야. 남쪽 일방적인 무장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한다?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국방부 형해화, 군의 무력화. 대한민국 군대가 존재하지만 더 이상 군대의 역할을 하지 않는 좀비 군대만 남겨놓겠다는 것을 지금 법적으로 효력화시킨다는 겁니다. 아니, 김정은 서울 한번 오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이 나라 전체를 팔고 바꿀 정도로 김정은 서울 한번 부르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준을 해두면은 북쪽에게 사슬을 읊는 게 아니라 남쪽의 국회의원 국민들 입을 막는 거야. 뭐냐, 우리 스스로가 나서가지고 북쪽에게 이런 거 도와주고 이런 거 지원하고 이런 거 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한 약속을 깰 수는 없지 않냐. 쟤들이 쳐들어 내려와도 우린 뒷짐지겠다고 비준을 했는데 우리가 총 들고 맞싸우면 안 되지. 성우님, 비행금지구역 설정하면 핵선제 타격이 가능한가요? 비행금지구역하고 핵선제 타격은 별개의 문제죠. 충분히 핵선제 타격은 비행금지구역 밖에서 합니다. 핵버튼이 평양에 있지 군사분계선
위쪽으로 20km, 아래쪽에는 20km 안에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든 안 하든 김정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한미군도 필요하다면 합니다. 이렇게 지금 서둘러서 평양 공동선언 남북 군사 합의서를 비준한 것은 미국이 가면 갈수록 한국을 동맹국으로서는 절대로 더 이상 간주할 수 없다는 확신을 점점 심어주는 결정적인 증거들에 불과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 여러분, 김정은 서울 연내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의 국방을 완전히 형해한다는데도 국민의 60%가 아직도 문재인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고 60% 아니에요. 75%였습니다. 잘하고 있고 외교도 잘하고 있다고 지지하십니까? 만약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라면 이 기회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념을 넘어서서 이게 나라를 지키는 일인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송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